오늘은 우리 김성우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초등사 교과서에 필수 교구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교구들의 교육적인 가치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은지 이런 팁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측정 교구를 다루어 볼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측정 교구를 주제로 삼았는지 벌써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번에 그 저자 간담회에서 플라토에서 그 자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플라토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애들이 많이 하니까 그 자를 사용해도 되는지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도형과 관련된 측정 도구라면 또 각도기나 컴퍼스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저희가 클래식 교구 시간에 클래식 교구인 이제 퀴즈 내는 막대를 하면서 같이 언급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측정 교구를 골랐고요. 네. 보통 이제 측정하면은 그 엄마쌤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나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도형하고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도형 교구랑 측정 교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측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도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길이, 뭐 무게 이런 양적인 걸 수학적으로 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은 도형하고는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도형의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걸 배우는 건 도형인데 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측정인 측정이죠.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 시간이나 무게, 들이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도 다 측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교구를 오늘 이제 주제로 잡았는데 측정 교구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측정이 이제 교구가 꼭 필요한가? 그럼 측정 교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측정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좀 많이 놓치는 부분이 네, 있어요. 맞아요. 특히 오늘도 이제 그 카페 저희 그 수라방 공지글에 이런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길이 계산하고 길이 이런 건 잘하는데 길이 어림하는 활동을 너무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한대요. 길이 어림을 하는 걸 왜 싫어하냐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길이 어림, 즉 우리가 10cm라는 거를 배우고 자로 재는 거는 배우지만 10cm가 실제로 얼마만큼인지를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감각을 뭐라고 하냐면 측정에 대한 양감이라고 하거든요. 양감, 네. 양감, 왜 불러 이런 거 있죠. 어쨌든 근데 그 양감이라고 하는데 네. 그럼 지금 양감 얘기해 주실 거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네. 우선 제가 댓글을 봤더니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키드네르 막대는 처음 접하는 주제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역시 이제 저희가 다뤄줬던 교구보다는 좀 덜 유명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처럼 있는데 활용 못하는 분도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플라토에도 근데 측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넣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플라토는 길이랑 넓이, 나중에 부피 중심으로 이제 꼭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양감을 갖다가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양감은 단순히 교과서에서 배우는 자만 가지고 그 자 활동만 가지고 알기는 어려워요. 네. 실제로 우리가 보면 막 요런 것들을 보고 이게 몇 센치쯤 될까? 이런 걸 끊임없이. 몇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보실까요? 예, 요런 게 양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요 정도면 한 몇 도 정도 될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 각도라든지 길이라든지 무게가 실제로 얼마 되는지 어림에 봐서 실생활에 있는 물건들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고 그 수치를 어느 정도에 되는지 이제 예측하는 걸 양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양감을 기르는 게 측정 교구나 측정 도구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걸 먼저. 네. 그 양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측정 교구나 도구를 유아기 때부터 어떻게 사용하는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네.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유아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학년별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때부터 하는 게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각도기, 컴퍼스가 교과서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어떤 학년에 등장하는지를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측정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는 1학년 1학기에 있는 그 비교하기 단원입니다. 비교하기가 4단원인데 비교하기 앞에 이게 교사형 지도서에만 나오는 이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말이 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거 당연하고요.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설명해 내용이 주실 있다.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측정이 왜 필요하게 되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측정을 아이들이 문제로는 잘 푸는데 어림학이나 실제 양감을 못 기르는 경우는 측정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측정이 이제 왜 필요하게 됐냐를 이 처음에 비교하기 단원에서 1학년이나 아니면 유아 단계에서 다루는 게 중요한데요. 측정은 처음에 되게 단순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가 1kg 있다, 뭐가 10cm 있다 이렇게 정교한 측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뭐는 중요했냐면은 원희쌤하고 저하고
빵을 나누어 먹는데 네.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나누어 먹는지 이거는 되게 예민했어요. 사람들은 똑같아야 돼요. 네, 똑같아야 돼요. 크기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럼 비교를 할까? 이게 네네. 첫 번째 우리의 관심사였던 맞아요. 거예요. 만약에 네. 조금이라도 적으면 사람 가만 안 있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그 비교하기 위한 방법을 아는데 제일 첫 번째 방법은 교과에서 얘기한 첫 번째 방법은 직관적으로 비교하기입니다. 직관적으로 비교하기는 눈으로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랑 원희쌤이 있어요. 원희쌤하고 저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요? 아, 이거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눈으로 봐도 근데 딱 나오지 않나요? 물론 이제 뭐 다르게 되면 눈으로 봐도 제가 더 무겁죠. 제가 실제로도 한참 무겁습니다. 한참 무겁고 근데 이렇게 굳이 비교해보지 않아도 아는 거는 직관적 비교인 거죠. 네. 우리가 굉장히 수박과 복숭아는 뭐가 더 클까? 이런 것도 길이 비교는 직관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딱 보자마자 가능하잖아요. 멀리 네네. 떨어져 있는 건 알 수 그렇죠. 있어요. 네, 네. 조금 더 이제 2단, 그게 직관적 비교가 1단계고 두 네. 번째 단계는 직접 비교란 거예요. 맞아요. 직접 비교는 좀 다르게.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해서 비교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렇죠. 생기니까요. 예를 들면 이건 딱 봐도 약간 비슷해 보이죠. 딱 비슷해 보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 대보는 끝을 거예요. 맞춰가지고 여기가 조금 남네. 네. 이게 직접적인 비교예요. 그렇죠. 길이의 경우에는 이렇고 그 다음에 무게의 경우에는 양손에 들어보고 재어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넓이의 경우에는 두 개의 맞다 보자. 포개어보는 경우에 포개어서 네. 남는 게 더 넓다. 이런 걸 직접적인 비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직접적인 비교도 한계가 있죠. 직접적으로 비교하려면 길이를 예를 들면은 두 개를 대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가 어디 붙어 있어요, 여기.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뭐 상황이 안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네네. 뭐 이렇게 좀 그러지 못한 경우에 나오는 세 번째 단계가 간접 비교입니다. 비교. 자, 간접 비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접 비교는 그냥 직접 비교를 하려는 이 비교의 대상 두 개 외에 나머지 하나를 더 넣으면 간접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랑 원희쌤이 있는데 네. 저랑 원희쌤이 키가 비슷해요. 근데 원희쌤하고 저랑 말고 이제 우리 그 두 번째 수라방 하시는 박선미 쌤이 있는데 네네네네. 만약에 박선미 선생님이 원희쌤보다 키가 커요. 네. 근데 저보다는 키가 작아요. 그러면 저랑 원희쌤은 누가 더 비교할 크죠? 수 있죠. 그렇죠. 오. 중간에 박선미 선생님이라는 매개체를 앞에 계시지만 앞에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비교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간접 비교의 첫 번째 방법, 즉 이렇게 매개체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거고, 그럼 그 매개체가 박선미 선생님은 항상 여기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퀴즈일 때마다 박선미 선생님 부를 수는 없잖아요. 박선미 선생님 저희 퀴즈 해야 되니까 오세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간단한 물건으로 해보자. 예를 들면 뭐 손뼉, 한 뼘. 손뼉으로 해보는 거예요. 네. 제 키는 손뼉으로 몇 뼘이에요. 네. 그다음에 원생님 몇 뼘이에요. 이렇게 잴 수 있죠. 네. 이런 것도 다 간접 비교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똑같은 키인데도 손이 큰 사람이 재는 것과 손이 작은 사람이 재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제 손도 다르고, 그다음 원생님 손도 다르고, 또 예전에 우리 측정 단위를 보면 손뼉이라든지 발의 길이라든지 팔의 길이라든지 이런 왕의 신체 일부를 이용해서 그런 게 다 그 우리 측정 단위가 됐잖아요. 피트. 예, 그러다 근데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한번 도량형 통일 이런 게 이루어지죠.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은 사람마다 이렇게 다 측정 단위가 다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만나 소통을 할 때 측정 단위가 다르니까 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정했죠. 예를 들면 오늘부터 제가 이 자의 길이를 예를 들면 1자라 부르고 제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네. 이 1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걸로 통일하도록 해. 이렇게 법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이제 평이라는 단위 쓰지 말고 미터 제곱으로 통일하자. 뭐 마지기 뭐 이런 표현 했는데 그렇죠. 혼동이 있어요. 혼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걸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뭘로 통일할까 했을 때 그때 나오게 된 게 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저 옆에 지방에도 똑같은 자를 만들어줘서 옆 지방에서도 이걸 써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공평하죠. 그렇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비교를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양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가 나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길이의 단위인 센티미터, 미터가 통일되게 되었다. 미터법. 그렇죠. 네. 그걸 애들이 알게 해야 실제로 자기가 보고 있는 이런 그 측정 양이 왜 재어야 되고 왜 비교해야 되고 왜 계산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선행되어야 될 측정에 대한 세 가지 3단계 자 직관적 비교, 간접적 비교, 직접적 비교, 간접적 비교 이 세 가지를 꼭 이제 엄마 선생님 여러분들이 처음에 자를 그냥 던져주지 마시고 이 자가 왜 필요할까부터 먼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볼까요? 네, 교과서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네. 자, 교과서에서 자가 처음에 나오는 건요. 2학년 1학기예요. 여기 붙여놨죠. 네. 자, 여기 처음 나오죠. 네. 자로 길이를 재어볼까요? 2학년 1학기 4단원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센티미터를 처음 배우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일부러 작은 눈금은 안 보여주죠. 네. 센티미터로 배우기 때문에 네. 작은 눈금은 안 보여주는 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센티미터로 통해가지고 여기 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나와요. 네. 이렇게 재면 안 돼. 여기 이제 삐져나오게 재면 안 돼. 바르게 재는 법을 알려주고 네. 또 이렇게 눈금 차를 이용해서 이제 길이를 재는 방법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이때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2학년이에요. 네. 자, 2학년 2학기로 2학기. 넘어갈게요. 여기. 네. 2학기에서는 우리가 센티미터 말고 미터도 같이 배웁니다. 미터를 배우니까 미터를 배우면 우리가 어떤 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줄자가 필요하죠. 줄자가 필요하죠. 네.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키를 잰다든지 1m보다 조금 더 긴 길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네. 줄자를 이용해서 이제 배우고 이런 게 나오고, 물론 여기서 작은 눈금은 배우지 않아요. 작은 눈금은 언제 배우냐면요. 3학년 1학기 배우죠. 네. 3학년 1학기에 여기 보면은 1cm보다 작은 단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서 이때 처음으로 나옵니다. 네.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넘어서 이제 3학년 1학기에는 밀리미터를 배우게 되고, 네. 이 밀리미터를 1cm는 10mm고 예를 들면은 뭐 7cm는 70mm인데 아직 애들이 소수를 안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75mm는 7.5cm는 언제 배우냐면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분수와 소수에서 분수할 때. 네. 배우게 됩니다. 네. 분수와 소수에서 이제 이 7cm보다 몇 미리 더 길이를 7.3cm다 이런 식으로 소수를 센티미터와 밀리미터의 관계로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어떻게 보면 밀리미터까지 다 이제 자에 대해서는 언급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네. 킬로미터. 네. 킬로미터도 배우게 되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각도기 한번 볼까요? 네. 각도기는 3학년 1학기에서 우리가 직각이 나오잖아요. 네, 직각이 나와요. 여기 윗부분 여기. 네. 가서. 직각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각을 배우게 되죠. 각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각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각도기는 아직 안 나와요. 맞아요. 3학년 때 배우는 건 아니고 네. 여기서는 직각과 각에 대해서 직각이 뭔지만 배우는 거고 네. 그 각은 언제 나오냐면은 무려 4학년 1학기에 나옵니다. 4학년 1학기. 네. 굉장히 뒤에 나오죠. 여기 나오고요. 네. 자, 야구 선수가 나왔죠. 야구 선수. 야구 선수 애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데 나왔죠. 관심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야구 팬이라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각도기가 나오는데 각도기는 이 그림을 보셔도 딱 느끼지만 실제로 각도기를 딱 보고 아이들이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자에 네. 비해서는 굉장히 복잡하죠. 네. 네. 그래서 좀 높은 학년에 나오고 네. 여기 보면 각도기를 이제 이렇게 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이 어긋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면서 각도기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4학년 1학기입니다. 4학년 1학기로 보시면 되고. 네. 또 그다음 저희가 중간에 잠깐 뭐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거는 네. 3학년 2학기에 나오는 이 네. 원에서 나오는 컴퍼스예요. 컴퍼스. 자, 컴퍼스. 자, 컴퍼스도 오늘 잠깐 언급을 하려고 가져왔어요.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려볼까요? 라는 게 3학년 2학기에 나오죠. 여기 보면 컴퍼스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요게 나오고, 실제로는 컴퍼스의 원래 목적은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길이를 똑같이 옮기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그 삼각형 작도할 때도 3cm, 4cm, 5cm 뭐 이런 식의 삼각형 그릴 때도 컴퍼스로 길이를 옮겨서 예, 맞아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이 세 가지 각도기, 자, 컴퍼스가 교과에 나오는 거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과는 딱 이 도구의 원래 목적에 충실하게만 나와요. 이걸로 뭔가 추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이걸로 이제 어떤 양감을 기른다든지 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해당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네. 꼭 필요한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네. 이거 외에도 저는 다른 숨은 활동들이 많이 있고 네. 그 활동들을 조금 이제 그 초등이 아니라 다른 더 어린 나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잠깐 보면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준비물을 교과서가 준비를 해주죠. 이렇게 뒷부분에 그쵸. 준비물이 있잖아요. 네. 그럼 자도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또 교구 중에서 하나인 퀴즈네르 막대도 이렇게 네. 두껍게 종이로, 뭐 그쵸. 칠교도 이렇게 있네요. 종이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네. 교과서가 그리고 되게 트렌드를 많이 반영해요. 아, 맞아요. 요즘에 교육 트렌드는 이런 거다는 걸 맞아요, 보여주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걸 봤다라면 아까 그 학년이 아니어도 어린 시절부터 좀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 네. 얘기를 지금 좀 한번 해볼까 봐요. 네. 그러면 해당 학년보다 어린 나이에 이 측정 교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저번에 제가 플라토 저자 간담회 또 답을 드렸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자의 사용을 강제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애가 직선을 못 끈다고 해서 그거 할 필요는 없는데 대체로 아이들이 보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자를 처음 했을 때 애들이 이렇게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아,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되는 거죠. 네네네. 컴퍼스도 마찬가지로 컴퍼스로 돌리질 못하고 중심에서 헛돌 수도 헛돌게 있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름이 벌어지죠. 그쵸. 네. 이거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아직 이런 교구를 갖다 어디에 힘을 줘야 될지 그 필요한 악력이 모자라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돼 있는 나이에 꼭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나 각도기나 컴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자는 처음에 2학년 1학기 나왔고 각도기는 4학년 1학기 나왔고 컴퍼스는 3학년 2학기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최대한 늦은 나이인 것 같아요. 아.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근데 특히 각도기는 그쵸. 각도기 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4학년 때 하기엔 좀 너무 늦는 것 너무 같아요. 늦죠. 네. 우리가 각도에 대한 건 사실 한 2학년 정도에도 아이들한테 충분히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 각도기는 2학년 정도에 아니면 1학년 정도에 해도 되고요. 그럼 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센티미터 자에는 항상 센티미터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것들과 같이 가르치려고 하면 사실은 좀 늦은 나이인데 자의 원래 목적은 센티미터를 재는 것도 있지만 고든 선을 그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 네. 고든 선을 그리기 위한 거는 충분히 한 7세나 6세 아이가 충분히 자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이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꼭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다양한 활동을 센티미터 몰라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오늘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네. 그 다음에 컴퍼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컴퍼스는 아무래도 좀 안정성의 문제가 좀 있죠. 네, 그쵸. 좀 너무 날카롭기도 하고 그렇죠. 뾰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실제로 어떤 힘을 들여가지고 하기에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안전하고 괜찮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조금 요것도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처음 동그라미를 배울 때 이 동그라미를 아무리 사람을 그리면 아무리 그래도 완전한 원을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네. 요걸 한번 이걸 통해서 완전한 원을 그리는 걸 해보면은 아이들이 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아이가 확실히 너무 악력이 안 된다든지 아직 안 될 때는 무리해서 욕심내서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그런 힘이 생기고 나중에 좀 가르쳐주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어떤 나이에 시켜야 된다 이건 아니다. 근데 빠른 시간에 해도 어린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